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아들과 이제 돌이 갓 지난 딸을 키우고 있는 책과 함께 꿈꾸는 꿈꾸라입니다. 저는 책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독서 지도사로 일을 하다가 늦둥이 딸 덕분에 다시 육아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구세라님과 엄마표 독서에 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질문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을 듣게 되었어요. 당연히 어렵죠. 우리는 질문에 익숙하지 않는 세대이기도 하고 또 질문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질문하는 것이 어색하고 조금 어려운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질문을 던진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도를 시작했다면 이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왕 던지는 그런 질문들이 조금만 공부하고 훈련하게 되면 독서의 질이 높아지게 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력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공부가 절대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충분히 해볼 만한 방법들을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다 들으시면 질문에 대한 감이 오실 거고 또 이후에 아이들과의 독서 시간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to I think see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Well, 기자가 your English is better 일어섰지만 than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Yeah, but 한국 기자가 now in fairness,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How about you held up will your my hand Korean anyway.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depends or no?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I 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from Asian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기자회견장에 흘렀던 침묵이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우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왜 한국 기자들은 오바마가 질문에 우선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정서적인 이유와 환경적인 이유로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질문 많이 하셨나요? 전 그렇지 못했어요. 손드는 것 자체가 용기가 안 났고 질문 내용이 나의 나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수업이 끝날 때쯤에 선생님들이 질문 있는 사람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손드는 사람은 공공의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죠? 수업이 길어지기 때문이죠. 이건 웃자고 한 이야기였고요. 이런 정서는 왜 생겼을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 환경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수업 시간에 우리는 선생님이 던져준 지식을 그대로 받아 먹고 잘 암기해서 시험만 잘 보면 됐고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면 된다라는 그런 교육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 이론이 나왔는지 질문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난 것이죠. 자, 그럼 왜 질문이 중요한지 여러분 캐치하셨나요? 엄마의 질문을 받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커서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인 우리가 질문을 잘 던지는 방법을 고민하고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질문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물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언제 질문을 하게 될까요? 그거는 사전적인 의미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할 때,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알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다고 질문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죠. 얻기 위해 물음, 뒷구절에 얻기 위해 물음이라는 구절이 있죠.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 그래서 손을 들어서 물어보는 행위까지 가야지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요, 그 개념 속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알려드렸어요. 즉 질문의 정의 속에 우리가 질문을 잘 해야 되는 목표가 들어있어요. 아이들에게 알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하고요. 질문을 통해서 또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까지 가도록 하는 게 바로 질문법을 공부하는 목표가 되는 것이죠. 질문을 받는 아이들에게 질문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질문의 효과를 질문의 가치라고도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질문의 가치, 즉 질문의 효과에 대해서 짚어보고 질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은 뇌를 자극시켜서 두뇌를 발달시킵니다. 두뇌는 자극을 받아야만 발달하게 되어 있는데요. 뇌는 또 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걸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끊임없는 질문은 뇌를 발달시키는 신선한 자극제 역할을 하게 돼서 사고력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은요, 호기심을 자극시켜줍니다.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지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충만하게 되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강요에 의한 공부가 아니라 자발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질문은 메타인지의 시작이 됩니다. 메타인지란요,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지식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질문이 자신이 스스로 깨닫지 못한 문제들을 표면으로 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질문은 우리가 당면한 상황과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꼬집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독서 후에 이렇게 엄선된 질문들은요, 또 주제로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의 효과를 이렇게 질문의 가치들로 표현을 했는데 굳이 왜 가치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질문이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가치라는 표현을 써봤어요. 유대인의 부모들은요, 아이가 학교에 다녀오면 오늘은 뭘 배웠니? 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요, 오늘은 어떤 질문을 했니?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질문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질문법은요, 그 가치를 알고 질문을 생활해 했던 유대인들의 교육인 하브르타 질문법을 응용했습니다. 하브르타 질문법은요, 하브르타를 연구하고 널리 알리신 전성수 교수님이 고안한 방법을 참고했는데요. 단계를 나누어 보면요, 마음 열기 질문, 즉 도입 질문, 그다음에 내용 질문, 상상 질문, 적용 질문, 메타 질문으로
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질문법을 그냥 이렇게 이론적인 것을 설명하기보다는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로 질문을 만들어서 그 질문법의 단계들을 쉽게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으로 만든 하브르타 질문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도입 질문인데요. 도입 질문은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표지와 제목으로 질문을 만들 수 있는데요. 질문 만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토끼와 거북이 본 적 있니? 둘의 특징 한번 얘기해 볼까? 아니면 아이가 어리다면 우리 같이 한번 몸짓으로 토끼와 거북을 표현해 볼까?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토끼와 거북이 각각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표지에서 토끼와 거북이 표정이 어떤 것 같아? 만약에 누구누구가 토끼나 거북이를 만난다면 함께 뭐 하고 싶어? 둘은 경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나 아니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내용 질문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 확인 질문인데요. 질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토끼는 거북이에게 뭐라고 놀렸지? 토끼는 거북이에게 무엇을 하자고 했지? 거북이가 열심히 달리는 동안 토끼는 뭐 했지? 토끼는 왜 열심히 달리지 않고 쉬다가 잠까지 들었을까? 누가 경주에서 이겼지? 이렇게 아이들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상상 질문입니다. 만약 뭐뭐라면 뭐뭐 했다면으로 시작하는 질문인데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상상력은 곧 창의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이 단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굉장히 기발한 그런 대답들을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또 많은 이야기들로 확장되고 또 생각지 못한 또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질문의 단계인데요. 먼저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토끼가 중간에 쉬지 않고 달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거북이가 토끼에게 무엇인가를 제안한다면 어떤 것을 했을 것 같아? 이 책에서는 토끼가 거북이에게 자기가 잘하는 것을 제안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거북이가 토끼에게 제안한다면 뭘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 번째는 토끼가 쉬어서 거북이에게 경주에서 이겼지만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제목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어? 아니면 거북이는 왜 자신에게 달리기 경주는 이렇게 불리했을 텐데 자신 있게 한다고 했을까? 그거 무모한 행동은 아니었나? 그래서 거북이의 행동도 한번 비판해보거나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되겠어요. 그리고 둘의 경기가 공평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이 경기 자체가 불공평한 경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평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아이들의 기발한 생각들을 한번 물어보면 재미있는 질문이 될 거예요. 그리고 토끼가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북이를 느림보라고 놀렸는데 그 전에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토끼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진 않을까? 그래서 토끼가 마냥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유 있는 행동이었고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경주를 제안한 건 아닐까? 그렇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질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상상 질문은 마음껏 아이들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재밌어하고 엄마들께서도 아마 이 질문을 만드실 때는 또 엄마들의 상상력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질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적용 질문입니다. 적용 질문은 책과 자신을 연결짓는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들을 해보실 수 있어요. 누구누구는 토끼라면 경주할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누구는 거북이라면 경주가 끝나고 토끼에게 뭐라고 말할 거야? 누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잘하는 게 뭐지? 예를 들어 축구라고 말한다면
그럼 나중에 너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보다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체력 단련이나 연습을 게을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주변에 느리거나 마음이 아픈 친구가 있니? 그런 친구들을 놀리거나 무시하면 그 친구는 기분이 어떨까? 누구누구는 자신 없는 일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적 있니? 사실 거북이는 자기에게 불리한 그런 경기를 한다고 자신 있게 승낙을 했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니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토끼가 중간에 쉬어서 이렇게 경기에서 이기게 됐지만 어찌 됐건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북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점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메타 질문입니다. 메타 질문은 바로 책이 주는 시사점, 주제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자신감과 자만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이 질문은 아주 어린아이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 질문이지만 엄마들께서 최대한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질문을 바꾸시면 돼요. 이런 맥락으로 가되 또 토끼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래서 이 책이 주는 주제에 관련돼서 아이들이 주제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이 책이 주고자 하는 깨달음을 아이들이 질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책 한 권을 가지고 단계를 나누어서 질문하는 것을 실습해 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독서에서 질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는요. 질문법을 실습하고 난 후라서 더 이렇게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아서 마지막 부분으로 넣었거든요. 자, 독서에 있어서 질문이 왜 중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독서 후의 질문은요. 책을 읽는 주체가 책의 주제에 스스로 다가가게끔 도와줍니다. 바로 메타 질문이나 적용 질문이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아까 살펴봤던 상상 질문에서 아이들이 다각도로 다각도로 이야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 아이들의 시각이 넓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시켜서 사고력을 극대화시키게 해줍니다. 그리고 책을 깊이 있게 읽도록 도와줍니다. 책에 더 흥미를 갖게 해주고요. 책을 읽어주는 사람과의 대화의 장을 넓혀주게 됩니다. 사실 제대로 된 하브루타 질문법은요. 질문을 10개 이상씩 만들어 보는 거를 연습시키고 또 그렇게 현장에서 사용을 해요. 또 사실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서 토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토론하는 것이 하브루타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보게 해서 엄마와 함께 대화를 해보시면 제대로 된 하브루타를 실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을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론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더 하고 연습을 하게 되면 분명히 질문 만드는 게 처음보다는 더 쉽고 또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진 마시고요. 하나씩 연습해서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리다면 도입 질문과 내용, 상상 단계 정도 하실 수 있고요. 또 내 아이가 모든 단계를 소화할 수 있겠다 싶으면 다 하시고 또 질문의 개수를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로 시작하시고 단계별로 한두 개 정도 더 늘려가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책을 읽어줄 때마다 이 모든 단계를 다 하려고 하시면요. 아이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책을 읽는 거를. 그래서 가볍게 시작하시고 아이의 눈치를 살짝 보시면서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면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집중 읽기로 단계별로 질문지를 만드셔서요. 아이와 함께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아이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전보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 생각이 더 큰 생각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생각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신문사에서요, 성인 3,000명에게 자신의 기억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의 모습이 무엇인지 설문을 했다고 해요.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책 읽어주는 엄마였다고 해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아이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책 읽어주는 엄마입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